자유의 여신상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동상을 볼 수 있지만 자유의 여신상에 비밀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는 않죠. 그 중 하나는 이 여신상이 숙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9. 자유의 여신상은 한때 조각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상상하기 정말 어렵지만 이 조각상은 프랑스 출신으로 1885년 6월 17일 300개가 넘는 구리 조각의 형태로 도착했습니다. 귀중한 이 화물은 프랑스 배인 이세르를 타고 214개의 상자에 담겨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상징적인 팔은 없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6년 동안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서서 받침대를 위한 자금 후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신상을 실은 배가 도착했을 때 20만 명의 사람들이 여신상의 미국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공식 헌납식은 1886년 10월 28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8. 역사상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조각가 프레데릭 오거스트 바르톨디는 이 조각상을 위해 프랑스에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후원한 건 아닙니다.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조각가는 조건을 하나 걸고 미국에 선물했죠. 미국에서 조각상을 위한 받침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몇 년 동안 동상의 거취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때 미국 신문계의 거물 조셉 퓰리처가 나섰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부를 한 모든 기고가들에게 그의 신문에 명예로운 글을 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비록 기부금의 80%는 중산층 시민들로부터 나왔지만 퓰리처는 12만 명이 넘는 기부자들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상 안의 청동 명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명한 소네트 뉴 콜로수스도 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입니다. 7.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녹색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10원짜리 동전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뉴욕 역사학회에 따르면 1920년에 산화 때문에 조각이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반은 갈색, 반은 녹색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색깔이 복구 작업에서 살아남았고 파티나라고 하는 이 코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6. 예전에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동상은 원래 뉴욕항으로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지 2년 후에 실제로 그 역할을 했죠. 16년 동안 이 조각상의 불은 봉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충분히 밝지 않았고 개선의 아이디어가 없어지자 바르톨디는 조각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 전체를 금으로 덮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의회는 터무니없이 비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5. 7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7개의 대양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자유를 상징하는 7개의 첨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곳은 바로 머리에 있는 창의 개수입니다. 창이 25개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7이 되거든요. 횃불 주위에는 16개의 잎이 있고 기념비 자체는 151피트, 즉 46m입니다. 세 자릿수의 합이 7이네요. 분명히 이 숫자는 조각상의 제작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4. 동상을 바치고 있는 건축물은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한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받침대는 리버티 섬의 올드포트 우드에 세워졌습니다. 이 박물관은 현재 동상의 역사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 비디오, 구전 이야기, 원래 1886년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던 횃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엔지니어 알렉산더 구스타브 에펠은 동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강철 내부 골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시죠? 1년에 600볼트 정도의 번개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하죠. 바람이 세지면 조각상은 약 7cm 정도 흔들릴 수 있고 횃불은 약 12cm 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354개의 계단은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왕관까지 이르지만 횃불까지는 출입이 금지입니다. 동상 구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가봤는데요. 300개의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 여신상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밀실 공포증이 느껴질 뻔했지만 아주 멋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3.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아랍 농민 여성의 복장을 하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남쪽에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가 그 조각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르톨디가 조각을 다시 디자인하여 다른 옷과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미국 혁명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조각상을 미국 국민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프리메이슨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바르톨디가 바로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는 프랑스 그랜드 오리엔트 사원 메이슨의 대표였고 그는 이집트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길을 밝혀줄 오리엔트를 상징하도록 동상을 이집트에 놓고 싶어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은 계몽의 횃불 또는 이성의 불타는 횃불로서 메이슨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메이슨 회원들은 1884년에 주춧돌 놓기 의식에 참여했고 총 본부를 지휘했던 거장 윌리엄 A. 브로디도 참여했습니다. 2. 자유의 여신상은 남자의 얼굴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할 때 그 조각상을 여자로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상이 로마의 자유의 여신인 리베르타스를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르톨디가 어머니의 얼굴을 모델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미첼은 조각가가 실제로 그가 자신의 형 얼굴을 모델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첼은 바르톨디 가족의 사진을 연구했는데 바르톨디의 어머니는 눈썹 모양이 다르고 더 얇은 코와 입술, 그리고 입이 더 작은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미첼은 바르톨디의 형과 조각상이 놀랍게 닮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신건강 때문에 바르톨디의 형은 병원에서 몇 년을 보냈고 프레데릭은 몇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재현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 작가 나탈리 살모는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는데 나탈리 살모는 자유의 여신상이 자신의 조상 사라 살몬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바르톨디는 사라의 이목구비가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남편과 함께 1875년 잠시 파리로 돌아갔고 그때 조각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거였죠. 그때 사라를 그릴 수 있었고 나중에 그 그림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1. 자유의 여신상은 오직 하나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기념품이나 라스베가스 대로에 있는 가짜 조각상 말고요. 파리의 룩셈부르크 정원에서 뉴욕의 조각상의 원래 모델이었던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06년에 바르톨디가 1900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룩셈부르크 박물관에 기증한 거죠.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센 강의 한 섬에 또 다른 상징적인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1776년 7월 4일과 1789년 7월 14일 두 날짜를 기리고 있죠. 이는 두 나라의 우정과 혁명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파리 퐁드랄마에는 실물 크기의 횃불 4본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 미국 사이의 우정의 상징으로 이 동상을 후원했죠. 이는 에펠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